침대에 누워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 일주일에 2번. 우리 집을 청소하러 오던 여자. 아니, 이제는 제 여자친구. 거실로 나갔어요. 그녀가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정가진 게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3개월 전만 해도 청소 아주머니였던 그녀. 지금은 함께 사는 연인이 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모든 건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라면이라도 드시고 가시겠어요? 처음으로 말을 걸었던 그날. 마스크를 벗은 그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40대 중후반이 아니었어요. 저와 동갑인 35살. 그리고 저처럼 작년에 이혼했고, 저처럼 외로웠고, 저처럼 다시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혹시 몇 살이세요? 35살이에요. 저랑 동갑이네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청소 의뢰인과 가사도우미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5살, 저는 1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아내의 외도 때문이었어요. 충격이 컸지만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재산 분할 끝내고 혼자 살 집을 구했어요. 2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자유로웠고 편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었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이 너무 더러웠어요. 혼자 사니까 청소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설거지도 밀리고 빨래도 쌓이고 화장실도 지저분했습니다. 회사 일도 바빴고 집 관리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사도우미를 알아봤습니다. 어플로 검색해서 후기 좋은 분을 골랐어요. 박미영님, 별점 4.8점, 후기도 좋았습니다. 꼼꼼하고 친절하세요. 시간 잘 지키십니다.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청소해 주시기로 했어요. 가격은 시간당 2만 원, 한 달에 48만 원이었습니다. 첫 약속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영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머리는 뒤로 묶으셨고 편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나이는 글쎄요,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신발 벗고 들어갈게요.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렇게 첫 청소가 시작됐어요.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진공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창문도 닦으셨어요. 중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제가 챙겨왔어요. 본인이 가져온 텀블러로 물을 마시셨습니다.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간단히 대답하시고 다시 청소를 계속하셨어요. 5시가 되자 청소가 끝났습니다. 집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와, 완전 다르네요. 다행이에요. 그럼 저 가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청소가 끝났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다시 오셨어요. 똑같이 3시간 동안 청소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났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5번째 방문이던 날, 뭔가 달랐어요. 청소하시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 그리고 잠시 멈추셨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얼른 다시 청소를 시작하셨어요.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청소가 끝나고 계산하려는데 박미영 님이 말씀하셨어요. 저기, 현금으로 받아도 될까요? 수수료 빼면 얼마 안 남아서요. 아, 네. 괜찮아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12만 원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돈을 받으시며 마스크 너머로 눈이 보였는데 뭔가 힘들어 보이셨어요. 힘든 일 있으세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어보게 됐습니다. 박미영 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데 괜찮아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 신경이 쓰였어요. 다음 화요일 또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평소처럼 청소를 하셨는데 중간에 또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청소가 끝나고 이번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라면이라도 드시고 가시겠어요? 점심시간이잖아요. 박미영 님이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끓일 건데 혼자 먹기 뭐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라면 끓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왠지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아요. 한 끼 식사인데요. 그냥 드세요. 계속 권하니까 결국 앉으셨습니다. 그럼 감사히 먹을게요.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었습니다. 식탁에 2그릇을 놓고 마주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박미영 님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마스크를 벗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젊었어요. 40대 중후반이 아니라 30대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저랑 비슷한 나이 같았어요. 혹시 몇 살이세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실례일 것 같았어요. 라면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 하신 지 오래됐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아, 그렇구나. 전에는 다른 일 하셨어요? 네, 회사 다녔어요. 그러셨구나. 침묵이 흘렀어요. 박미영 님이 라면을 드시다 말고 말씀하셨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누가 해준 밥 먹어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랜만에 누가 해준 밥. 저도 그랬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누가 해준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같이 먹어요. 박미영 님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박미영 님이 말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청소하러 온 사람이 손님 대접까지 받을 순 없죠. 결국 같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설거지하면 박미영 님이 물기를 닦아 정리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네. 혹시 몇 살이세요? 박미영 님이 웃으셨어요. 왜요? 나이 들어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젊으셔서요. 35살이에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랑 동갑이네요. 네, 정말요? 박미영 님도 놀라셨어요. 저도 35살이에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랑 같은 나이, 같은 세대 사람이었습니다. 헐, 진짜 동갑이네요. 박미영 님이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처음으로 편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말 놓을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에이, 그래도 고객님인데. 무슨 고객님이에요? 동갑인데. 하, 그래도요.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청소날, 금요일이었어요. 박미영님, 아니, 미영씨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왔어요? 들어와요. 이제 좀 더 편한 톤이었어요. 청소를 시작하셨는데, 저도 재택 근무가 없는 날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물을 드렸어요. 잠깐 쉬었다 해요. 괜찮아요. 아니, 3시간 내리하면 힘들잖아요. 거실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같이 앉아서 물을 마셨어요. 근데 회사 다니다가 왜 이 일하게 된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혼했어요. 작년에. 아, 남편이 바람 피워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혼했어요. 네, 정말요? 네, 저도 아내가 바람 피워서요. 순간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기에 이혼, 같은 이유. 세상 참. 미영 씨가 웃으셨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회사는요? 이혼하고 나서 그만뒀어요. 재산분할 받은 게 별로 없어서 빨리 돈 벌어야 했거든요. 힘드셨겠어요. 뭐, 살아야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의 외로움, 혼자 사는 것의 어려움, 밤에 잠들기 전에 공허함 같은 이야기였어요. 밤이 제일 힘들어요.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낮에는 일하니까 괜찮은데 밤만 되면 저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진짜 외로워요. 그날 청소 시간이 끝났지만 미영 씨는 바로 가지 않았어요. 1시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미영 씨가 말했어요. 오늘 오랜만에 편했어요.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저도요. 또 와요. 네, 화요일에 봐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어요. 왠지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미영 씨가 오는 날이 일주일에서 제일 좋은 날이 됐어요. 청소가 끝나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라면을 끓이거나 치킨을 시켜서 같이 먹었어요.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햇빛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일은 어때요? 비슷해요. 집집마다 다니는 거죠. 힘들죠?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올 때가 제일 편해요. 왜요? 다른 집은 저를 그냥 청소하는 사람으로만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미영 씨 오는 날만 기다려져요. 미영 씨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요.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영 씨 생각만 났습니다. 처음엔 청소 아주머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상처, 같은 외로움. 우리는 너무 비슷했어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미영 씨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와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도 왠지 집중이 안 됐어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꾸 미영 씨 쪽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청소하는 모습, 머리 뒤로 묶은 모습, 땀 흘리는 모습, 다 여자로 보였어요. 청소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네. 라면 먹을래요? 좋아요. 이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같이 하는데 미영 씨가 말했어요. 저기, 오늘 물어봐도 돼요? 네, 뭔데요? 혹시 재혼 생각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생각 안 해봤어요. 미영 씨는요? 저도. 근데 가끔 생각해요. 계속 혼자 살 순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외롭고, 근데 또 누군가를 믿기도 무섭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미영 씨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근데 요즘은, 네, 당신 같은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요? 네. 이상하죠? 우리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에요. 손을 뻗어 미영 씨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영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미영 씨를 안았습니다. 미영 씨도 저를 안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본 게 미영 씨에게서 비누 향이 났습니다. 청소할 때 쓰는 그 향. 이제는 그 향이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미영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저 청소하러 온 사람인데 그게 뭐 어때서요? 이상하잖아요. 전혀 안 이상해요. 미영 씨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영 씨는 청소 아주머니가 아니에요. 저랑 같은 나이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좋아해요. 미영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좋아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 후로 1달이 지났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화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집에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청소하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만나러 왔어요. 청소비 이제 안 받을래요. 어느 날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왜요? 그냥 당신 집에 오고 싶어서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청소는 같이 해요. 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요. 이제 남이 아니잖아요. 미영 씨가 웃으셨어요. 그래요. 같이 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함께 빨래를 개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어느새 미영 씨가 제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좋다. 저도요. 계속 이러면 안 될까요? 당연히 계속 이래야죠. 미영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럼 같이 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요? 네. 어차피 저도 혼자 살고 당신도 혼자 사는데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좋아요. 같이 살아요. 미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날 밤 미영 씨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2개월 후, 미영 씨가 이사를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랑 화장품,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이게 다예요? 네. 정가진 게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이제 여기가 미영 씨 집이에요. 짐을 같이 정리했습니다. 옷장에 미영 씨 옷을 걸고 화장대에 화장품을 놓았어요. 다 됐다. 고마워요. 뭐가요? 저 같은 사람 받아줘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고마운데요. 왜요? 외롭지 않게 해줘서요. 미영 씨가 제 품에 안겼어요. 저도 당신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영 씨가 국을 끓이고 저는 반찬을 데웠어요.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함께 밥을 먹었어요. TV를 보며 웃기도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소하러 간 집이 진짜 더러웠어요. 그래요?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근데 빨리 끝내고 싶더라고요. 왜요? 집에 와야죠. 당신 있는 곳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미영 씨 오기만 기다렸어요. 그래요? 네. 오늘 몇 시에 올지 계속 시계만 봤어요. 미영 씨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매일 같이 있는데도 보고 싶어요? 당연하죠. 매일 봐도 계속 보고 싶어요. 식사를 마치고 같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설거지하면 미영 씨가 물기를 닦고 호흡이 딱 맞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함께 침대에 누웠어요. 미영 씨가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도요. 혼자 죽을 줄 알았어요. 이제 안 외로워요. 저도요. 미영 씨를 꼭 안았습니다. 미영 씨도 저를 꼭 안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영 씨와 함께 산 지 반년이 됐어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영 씨가 옆에 있었고 저녁에 집에 오면 미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청소를 하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가끔 미영 씨가 말했어요. 신기해요. 뭐가요? 청소하러 갔다가 사랑을 찾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청소 아주머니한테 반할 줄 몰랐어요. 아주머니 아니라니까요. 알아요. 농담이에요. 미영 씨가 제 팔을 꼬집었어요. 아파요. 그럼 다시는 아주머니라고 안 해요? 안 할게요. 미안해요. 미영 씨가 웃으며 제게 뽀뽀를 했습니다. 용서해 줄게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에서 손을 잡고 이것저것 골랐어요. 이거 살까요? 좋아요. 저녁은 뭐 먹을래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요. 평범한 대화, 평범한 데이트. 하지만 너무 소중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너 아니야? 돌아봤습니다. 회사 동료였어요. 형, 여기서 뭐해? 와, 여자친구야? 미영 씨를 봤습니다. 네, 여자친구예요. 미영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와, 예쁘네. 축하해. 동료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고마워요.
동료가 가고 미영 씨가 제 팔짱을 꼈어요. 여자친구래요. 응, 기분 좋아요. 나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장본 걸 정리하고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맛있다. 그죠? 당신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저도요. 밥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응, 예쁘네. 당신도 예뻐요. 남자한테 예쁘다는 건 좀, 그래도 예뻐요. 제 눈엔요. 미영 씨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저 같은 사람 사랑해줘서 고개를 돌려 미영 씨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고마운데요. 왜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요. 미영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게 됐어요. 입을 맞췄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사람이 실은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같은 나이의 사람이었다면 외로움 속에서 만난 두 사람, 청소 아주머니와 고객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말 역대급 사연이 대기 중입니다. 미리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